수치형 변수의 상관계수와 회귀 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하고 레그 플롯을 통한 회귀 그래프를 그려보고 상관계수를 구하고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 간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선형이나 비선형 형태와 같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하기에도 좋습니다. 데이터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이상점을 찾기에도 좋습니다. 실습을 통해 두 수치 변수의 분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의 스캐터 플롯을 사용해서 평균 기온과 평균 지면 온도를 산점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치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통해 산점도를 그리게 되면 점을 하나하나 다 찍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찍어보기 위해서 일단 지점명이 서울인 데이터만 판다스로 서브셋을 가져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서울이라는 변수에 지점명이 서울인 데이터만 따로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시본의 스캐터 플롯을 사용해서 데이터는 df 서울, x축에는 평균 기온, y축에는 평균 지면 온도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시각화해 보게 되면 평균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지면 온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선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레그 플롯을 통한 회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회귀 분석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하게 됩니다. 두 변수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으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 레그 플롯을 통해 회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수치 변수에 대해서 시본을 통해 레그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레그 플롯을 통한 회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을 통해 레그 플롯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스캐터 플롯에 회귀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럼 셀을 실행을 해서 레그 플롯을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레그 플롯을 그려보게 되면 평균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지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선형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레그 플롯에서 다른 범주형 변수에 따라서 회귀선을 따로 그리고자 한다면 ln 플롯이라는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x축에는 평균 기온, y축에는 평균 지면 온도를 넣고 지점명에 따라 회귀선을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과 평균 지면 온도에 따라서 각 지점에 따라 서브 플롯을 생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x와 y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계량한 수치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됩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양의 선형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선형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음의 선형 상관관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 데이터셋의 x와 y의 상관계수 이미지를 보게 되면요. 선형 관계의 비선형성 및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계의 기울기 또는 비선형 관계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선형성과 음의 상관 관계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 계수를 수치 데이터로 구하게 되면 어느 값이 높고 낮은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히트맵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상관 계수의 높고 낮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간의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관계수를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CORR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고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라는 변수에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df에서 .corr를 해주게 되면 전체 수치형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 값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관계수 값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corr이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셀을 실행을 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지점, 평균기온, 최저기온 이렇게 수치형 변수 값에 따라서 상관계수를 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상관계수 값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LOC를 통해서 위에서 10개, 왼쪽에서 10개의 데이터만 슬라이싱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셀을 실행을 해서 위에서 10개, 그 다음에 왼쪽에서 10개의 데이터만 가져왔습니다. 지점, 평균기온, 최저기온 시각과 같은 변수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다 1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점, 평균기온, 자기 자신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균기온과 지점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값은 마주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값만 슬라이싱해서 가져왔음에도 전체 상관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값이 높고 낮은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정 수치 이상의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만 따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정 수치 이상의 상관계수를 갖는 변수를 따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평균 기온에서 상관계수 값이 0.6 이상인 값만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코릴레이션 상관계수를 구한 변수에서 평균 기온값만을 시리즈 형태로 가져와서 상관계수가 0.6보다 큰 값만을 불리언 인덱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리언 인덱싱으로 가져온 값에서 LOC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조건과 해당되는 컬럼만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 기온과 상관계수가 0.6보다 큰 값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ort values를 통해서 해당 값을 정렬을 하도록 했습니다. 값을 정렬해서 보게 되면은 평균 기온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1로 표시가 되고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이 0.98로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를 갖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부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시각화를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셀을 실행을 해서 시각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 값에 대해서 시각화를 할 때는 보통 히트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히트맵을 통해서 어노테이트 true를 통해서 상관계수 값을 직접 출력해 주도록 했고 그 다음에 cmap을 통해서 coolworm으로 상관계수가 높은 값은 붉은색으로 상관계수가 낮은 값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FMT를 통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도록 했고 마스크를 통해서 대각선에 있는 값들은 제외를 하고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평균 기온과 상관계수가 높았던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의 방향성과 강도를 확인합니다.
선형성이나 비선형성의 형태와 같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구하게 됩니다. 두 변수 사이의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x와 y 간의 선형 상관관계를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